정경은 선임연구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규정 내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듀 딜리전스 폴리시와 EU의 서플라이 체인 듀 딜리전스 다이렉티브는 다른 것으로 알려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규제 안에 들어있는 듀 딜리전스는 아까 말씀드린 핵심 원자재 4가지가 들어있는 공급망의 체인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OECD의 기업 실사 지침과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가 방법을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도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에서 진행하게 되는 기업 실사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분야라든지 산업이 지정되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환경이 열악한 식품업계라든지 섬유업계, 아니면 이제 완전히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계, 이런 곳에서 이제 진행되는 실사 지침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세워지게 될 텐데요. 아까 제가 이제 배터리 규제에서 이 지침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안에 핵심 원자재의 광물 공급이 들어있고, 여기에 대해서 광물을 공급하는 업계에 대한 실사 가이드라인이 이 배터리가 아니라 EU 기업 실사 지침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 법 내에서는 법규상 이제 충돌이 나지 않는 선에서 더 강한 규제를 따르게 되다 보니까 이 공급망을 관리할 때 기업 자체적인 정책을 OECD 가이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기업 실사 지침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설인 선임연구원 분께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밤 규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2022년 시밤 품목 수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이제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전환 기간부터 자동차 부품 업체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요한 선임연구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이슈로 인해서 스콥3가 보다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으로 소셜 LCA도 효용성이 높아지실 거라고 보시나요? ESG 관련해서 지금 소셜 LCA 문의를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셜 LCA에 대해서는 ISO TC 207 SC5에서 표준 개정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개정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ESG 관련된 이제 정량화 요구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주도하는 곳 자체가 지금 EU에 있는 전문가들이다 보니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충분히 활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IFRS, SDS, S1, S2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돼서 특히 환경이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영향들을 정량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침들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특히 소셜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 표준이 제정되는 과정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손은호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피파스 규제가 밸브류 등의 테프론 가스켓이 규제 대상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세미나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과불화물 규제는 PFOS하고 PFOA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소 고분자 쪽에 규제는 없는 상태고요. 예, 그 유럽은 차후에 그 내년에 저기 의견서 정리가 되고 결과가 나와서 이제 방향을 잡는 대로 이제 그 뭐 해당 여부는 이제 판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신설인 선임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밤 대응을 위해서 업종별로 내재 배출량 산정 샘플을 제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은 제도 동향이 아닌 실제 데이터 산출입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업종별로 제공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중소기업이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엑셀 파일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손은호 센터장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과불화물 함유 시 함유되었다고 고지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과물하고 관련해서 일단 뭐 그 저희 어떤 기준인지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는 아무튼 뭐 이제 이제 방향이 잡히는 대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은 PFAS는 이제 뭐 사용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 뭐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과불화물 지금 주에 따라서 주별로 대응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최요한 선임연구원님께 들어왔습니다. 스콥3 산출 시스템 구축 비용 관련 질문인데요. 산출 프로그램 구매 및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하는 산출하는 방안과 웹 기반 탄소 배출량 산출 프로그램을 연 단위로 구독하는 방안 중 어느 방안이 비용이 더 적게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재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룹 뭐 집단 기업 집단 같이 이제 연계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제공되어지는 그 데이터들하고 또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관련돼서 내부의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재화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 운영 인력이 없으신 중소기업들, 중견기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최근 한 3년 사이에 외국계 그 플랫폼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 가지고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로 인해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와 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과 참가자분들 그리고 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지는 회의장 입구에 있는 설문지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2023년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